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넘자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어제 언택트 포럼인 한국경제 빅퀘스천을 열고 위드 코로나 도입에 앞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또 실천 방안을 들어봤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얘기에 앞서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치를 확인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 1년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그림자를 더 짙게 했습니다. 우선 수출 기업은 호황을 누린 반면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8월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단 기간 4천억 달러를 넘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도 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가계빚이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4,300조 원, GDP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 시장의 거품 역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죠. 이에 따라 내수와 물가 불확실성이 덩달아 커져 민생 경제에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가계부채 얘기를 해줬으니 이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번 인상했고 올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가계부채 관리도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련해서는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관리 수준을 벗어났다는 경고 등이 곳곳에서 켜졌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졌는데 이게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채 연착륙 방안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어제 포럼에 참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증가율을 6%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증가 속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고 또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주는 그런 관행을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실수요자 그리고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그래도 꼭 필요한 자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완적인 조치 그리고 특히 서민이라든가 혹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계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기업의 성장 여건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이번 포럼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죠. 네,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압도적인 수출 성장률을 달성한 데는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도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인데요. 이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연사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 교수는 기업의 제약이 많은 환경을 꼬집으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이른바 사다리 금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원활한 대출이 중요한데 어느 때보다 국책은행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ESG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기업이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매몰되면 자칫 ESG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경제에 대한 방안들 여러 가지 구체화된 전략들도 필요할 텐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불가피합니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이 새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동안 우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 전문가들도 미래 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왔지만 이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도 꼬집었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을 하거나 신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깊은 동의나 고민이 없었어요. 지난 정부와 달리 어떠한 신성장 동력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냥 신산업 그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번 포럼에서 있었던 내용들 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